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제가 왜 매도를 했는지에 따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자 생각하고 있는 패턴에서 저 친구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서 매도를 좀 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포지션은 이제 이번 주에 대부분 현물을 다 정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TF만 남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중부터는 다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패닉 세일 때문에 놀래가지고 정리한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짬밥이 벌써 8년 차가 넘었는데 이런 부분에 놀래서 팔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또한 통상 지금 시점에서도 또 여러 가지 뭐 또 실망스럽다 뭐 이런 글들도 좀 많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성수기 때는 대부분 그러니까 영상도 이 비수기 때 제가 매번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저도 여기에서 그 이상 수익 대비에 따른 가성비가 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도를 하는 것이지, 현물은 손해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단지 ETF 부분만 좀 잘 탄력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가져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거 부분을 좀 제대로 보셨던 분들은 왜 여기서 더 갈 건데 왜 여기서 정리를 하냐, 물론 더 갈 거라고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바라보는 차트적 관점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트적 관점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게 마스터 플랜인데, 첫 번째 이유로는 마스터 플랜 기반에서 너 그렇게 10월달 정도 때 생각을 한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개월 정도를 추이를 준다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저도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긍정보다 부정,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돌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도 이제 몇 가지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시점에 이제 빔을 맞고 나서 여기에서도 수익률 추이가 어땠습니까? 최저점에서 최고점 추이가 이제 2000%가 나왔어요. 근데 올해 기대값이 8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지금에 있는 가격적 추이를 한번 대조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대충 찍어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558%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좀 더 갈 수 있을 만한 여지는 남겨져 있는데 왜 그러면 끝까지 들고 가지, 여기서 정리를 하냐, 말 그대로 그냥 저는 한 7, 80% 정도에서 먹고 그 다음 시즌은 그냥 준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일찍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점에서는 여기서 좀 더 열려져 있긴 하지만 그게 아마 제 생각은 120K를 절대 뚫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적인 추이를 매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서도 이제 제가 자주 보는 형태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코로나 때도 거의 비슷한 형태가 있었어요. 요때죠. 요때인데 요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빔을 주고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빔을 주고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죠.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굴곡적인 패턴에 보게 되면 세 번에 따른 굴곡을 주었어요. 이렇게 세 번에 따른 굴곡을 주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패턴이 좀 더 열려져 있긴 합니다. 한 10에서 20% 비트코인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제가 맥디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데, 맥디는 일단은 맥디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굴곡이 한번 이렇게 생기면 안 됩니다. 굴곡이 이게 이제 월봉 차트인데 굴곡이 생각보다 많이 심해진다라고 하면요,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 굴곡 자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승 동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21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굴곡이 한번 패턴이 있고 나서 그 다음 굴곡 패턴에서 더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즌 아웃이 왔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현재 진행 중에서는 아직은 좀 더 상승에 있는 여지가 보여지긴 하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적인 추이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기반 요소를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추이를 보았을 때 이제 솔라나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올해 시즌에서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던 배경도 아사헤이즈 부분이 좀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 아사헤이즈가 크립토 트레이닝 업체가 이제 강제 청산을 좀 방했다라는 말의 근거의 원이 좀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달러에 따른 변화적 추이가 워낙 좀 심하다 보니까 그 영향력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움직였었을 때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더리움 추이에 따른 게 급락이 워낙 심하게 나왔고 솔라나는 이런 쪽이 별로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장에서 진짜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더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도 좀 올라오려고 한다라고 치면요.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솔라나만 성장을 했는데 이더가 성장을 못했다라는 측면이 세모라는 겁니다. 둘 다 성장을 해야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21년도와 지금에 있는 시점은 차이점이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솔라나만 성장을 하고 이더가 성장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키포인트는 RWA 부분에 이더가 미치는 영향에 있는 파이가 앞으로 더 거의 과반 장악을 할 정도로 많이 먹지 않고서야는 이더가 기존에 있었던 솔라나 대비에 있는 이 이더의 점유율 추이를 계속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의 넥스트는 그려지긴 하지만 이더의 넥스트 그 다음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있는 비중을 좀 더 많이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MSTR의 증자적 관점을 이제 다른 관점으로 이제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MSTR이 최근에 이제 증자를 좀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MSTR 자체에서 원래 추가 매입을 하는 형태가 이제 11주 연속하고 12주 연속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얘네가 주식 발행 한도 비중을 급격하게 늘렸던 경우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역대 최대급으로 이번에 대조표를 좀 많이 하면서 이번에 많이 모았다라는 점은 긍정으로 해석을 했었을 때와 부정을 해석을 할 때와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차이의 이 괴리는 이제 선택 바이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긍정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게 이제 하방이 내려올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매입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저도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증자를 해놨다라는 것은 오히려 내려갈 부분에 따른 어떻게 보면 해당의 이제 채권 만기 비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권리를 참여할 수 있는 그 만기 시점 비중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히 대응하고자 이번에 또 자금을 좀 더 준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두 번째가 좀 더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코인의 대장의 트럼프 코인이라고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는 차이이긴 하는데 솔라나에 이제 민코인의 트럼프 코인이 나왔기 때문에 유명인 코인들이 계속 나오긴 할 겁니다. 이 파이가 어디까지 이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부정적인 요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트럼프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만들어주고 더 많이 그만큼 민코인 부분에 더욱더 혁신적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리더적인 민코인의 이 정도의 인기를 끌 수 있을 만한 그 다음이 뭐가 있을까? 그냥 2순위, 3순위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도 애보다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정도에 있는 게 나와줄 수가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의 넥스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넥스트 관점에서도 이제 뭐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었을 때 이제 스테이킹 ETF가 됐어. 그 다음 넥스트는 이더의 넥스트는 솔라나 ETF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넥스트는 이 부분이 곧바로 연결이 하나가 더 쪼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느낌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약간은 좀 세모적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주의도 25년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할 건데 내년에 할 수 있을 만한 정도가 한 번 내재가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둔화적인 추이가 통화 정책이 전체 장상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분들 대충 아시잖아요. 그래서 인하에 있는 추이가 둔화가 될수록 상승에 있는 여력적 추이도 반감이 된다라는 추이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에 따른 환율 변동성 추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번에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도도 생각보다는 클 것 같다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했었을 때는 여전히 상승에 있는 여지는 좀 더 남아져 있긴 하는데 제 관점에서는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먹을 수 있을 만한 20%를 그냥 포기하고 여기서 정리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이 올라오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관점 기준점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느 정도에서 그냥 비중을 좀 많이 줄여주는 형태로 대응을 하고 이제 그렇게 좀 가져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제 정리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도 이런저런 글도 많이 올라오고 구독자 수도 생각보다는 더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기도 했어요. 근데 투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 있는 기준이 뭐가 틀리든 맞든 간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결과물만 보지만 그 사업가에 따른 그 차트 형태가 이렇게 올라갈까요? 이런 건 없어요. 모든 기업들이 이런 굴곡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에 있는 스타일이 자기만의 투자일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자기의 소신과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저도 실패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생기겠죠. 근데 손해는 보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극대화되는 수익 지점을 좀 찾다 보니까 미리 좀 매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은 이제 그 다음 진입 구도가 제 예상과 틀려졌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비중은 싫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제 시즌 아웃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질 것 중에 하나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CX 비중에 있는 거리 빈도는 아마 더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ETF가 안 됐던 알트코인들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더 많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여기서 선택에 따른 갈림길이 앞으로 이제 그 다음 시즌에 이루어질 것인데 나는 무엇을 선택을 해볼 것인가 그 다음 시즌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서 그려볼 필요성은 있다. 올해만 날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인생은 길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즌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있는 시즌에서도 최대한 뽑아서 최대한 빨리 성공하는 게 맞기도 하죠. 근데 올해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치도 충분히 잘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덜 다치는 형태를 좀 선택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